12년이란 시간 동안 한 나라가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독일 역사학자 하랄트 슈미트의 목소리엔 여전히 한국에 대한 깊은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단순히 학문적인 토부심과 프로젝트를 위해 이곳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상상한 한국은 이렇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저 몇 년 머물다 떠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에서의 삶은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어쩌면 제가 독일에서 평생 배우지 못했을 것들을 이곳에서 배웠는지도 몰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랄트 슈미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독일에서 역사를 전공하며 한반도와 관련된 연구를 시작했을 당시 그는 단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연구 자료로만 접근했다고 합니다. 그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2000년대 초반, 한국은 세계 경제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었지만 국제적으로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나라였습니다. 그의 첫인상은 솔직히 다소 심드렁했습니다. 고층 빌딩이 빽빽한 도심, 그리고 몇몇 전통 유적지 정도를 기대했죠. 솔직히 별다른 감흥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서울의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도착 직후 그의 모든 예상은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의 놀라운 효율성과 친절함, 공항철도와 지하철로 이어지는 깨끗하고 체계적인 교통망, 그리고 거리마다 빛나는 네온사인 뒤에 숨어있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는 처음 48시간 만에 느꼈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한국은 이 나라의 단면조차 보여주지 못했구나 라고 회상했습니다. 하랄트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이야기를 통해 그가 어떻게 한국에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는지 들어보세요. 하랄트는 첫날 밤 호텔방에 짐을 풀고 근처의 작은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익숙하지 않은 글자들 사이에서 겨우 비빔밥을 골랐습니다. 접시에 담긴 알록달록한 나물들과 고추장을 보고 잠시 망설였지만 첫 숟가락을 떠먹은 순간 그는 예상치 못한 깊은 맛에 놀랐습니다. 음식이 이렇게 풍부하고 건강하다니요. 독일에서 보던 아시아 요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런 것이 한국의 일상인가? 그는 비빔밥 한 그릇에 담긴 한국의 정성과 조화로움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서울의 주요 유적지와 박물관을 방문하며 학문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감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 하랄트는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어우러져 살아 숨쉬는지를 실감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웅장한 궁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로웠죠. 그는 경복궁을 둘러보며 한 젊은 가이드를 만났습니다. 그 가이드는 하랄트에게 영어로 친절히 설명하며 한국의 전통 건축과 문화의 미를 풀어냈습니다. 하랄트는 그의 열정적인 설명 속에서 한국이 단순히 전통을 보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통을 현대와 조화롭게 융합시키는 역동적인 사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거리에서 펼쳐진 작은 공연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전통 가야금 소리와 현대적 기트가 어우러진 퓨전 공연이었는데 그 순간 그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단순히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그의 첫 주는 이렇게 한국의 색다르고 매력적인 면모를 발견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그는 한국인들의 특별한 정신과 삶의 태도를 통해 훨씬 더 깊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랄트는 첫 주를 보내며 점점 더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한 가지 독특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일을 잘하고 열심히 사는 것을 넘어 항상 어떤 목표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를 실감한 사건은 호텔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노트북으로 자료를 정리하던 그는 바로 옆 테이블에서 젊은 남녀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스타트업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IT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를 연결하겠다는 꿈을 설명하며 부족한 점과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던 그들의 모습은 그저 대화를 넘어선 도전 자체로 보였습니다. 그는 당시 이들의 언어를 전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대화의 열정과 진지함은 언어를 초월한 강렬함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겐 그들만의 미래와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독일에서도 느끼긴 했지만 한국에선 그것이 전 국민에게 퍼져 있는 느낌이었죠. 며칠 뒤 그는 초청받은 한 학술 세미나에서 또 한 번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역사학자들이 발표를 하며 자신들의 연구를 어떻게 실생활과 연관 지으려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
어떤 가치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야기하던 모습은 하랄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발표가 끝난 후 한 한국인 교수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뜻밖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주말에 우리 가족이 있는 시울로 한번 놀러 오세요. 한국의 전통적인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그는 초대를 수락했고 그 주말 경기도의 한 작은 마을로 떠났습니다. 마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교수의 가족과 푸짐한 한식 밥상이었습니다. 그는 반짝이는 강가 옆 한옥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한국의 정칭을 몸소 느꼈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강인한 가족애를 느꼈습니다. 가족이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깨달았죠. 이 정서가 한국 사회의 끈끈함을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임을 알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경험이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나라라는 깨달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랄트는 경기도 시골에서의 짧은 체험 이후 점점 더 한국에 대해 깊이 알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연구를 위해 계획했던 몇 개월의 체류를 연장했고 서울에 정착하며 본격적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랄트는 한국이 가진 또 다른 매력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빠르고 효율적인 현대적 시스템이었습니다. 독일에서도 효율성과 체계를 중요시한다고 믿었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 기준을 충족시켰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지하철에서 벌어졌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지만 그에게는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하고 시간에 딱 맞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문화적 차이를 느꼈어요. 심지어 지하철 안에 무료 와이파이까지 되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종로에서 연구 자료를 찾다가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하던 중 실수로 전자책 리더기를 좌석 위에 두고 내렸습니다. 이때 그는 자신의 실수에 좌절하며 이 리더기를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불과 30분 후 지하철 유실물 센터에서 물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완벽한 상태로 말이죠. 이런 경험은 독일에서는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인들의 시스템에 대한 믿음과 공공질서를 유지하려는 자세가 한국 사회를 얼마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병원에서였습니다. 하랄트는 어느 날 연구 중 갑작스러운 치통으로 동네 치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치과 진료를 받으려면 보통 예약을 잡고 몇 주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그는 큰 기대 없이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드는 접수부터 치료까지 단 30분 만에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치료비도 독일에 비하면 매우 저렴했어요. 의료진들은 친절했고 최신 장비들까지 구비되어 있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위한 서비스의 본질에 충실하다는 것을요. 이 두 가지 사건은 하랄트가 한국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이 나라가 단순히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을 넘어 삶의 질과 사람 간의 신뢰가 공고히 자리 잡은 사회라는 것을 몸소 경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한국에 대해 깊이 이해하려 할수록 예상치 못한 오해와 갈등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작은 문화적 충돌을 겪으며 한국인들의 특유의 의사소통 방식과 정서적 표현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랄트는 그 사건이 자신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임을 느꼈지만 이 과정을 통해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랄트가 겪은 문화적 충돌은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연구 파트너로부터 저녁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연구자들끼리 자주 가는 맛집이 있어요. 그곳에서 좋은 대화를 나누며 저녁을 함께해요. 라는 말에 하랄트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한국의 전통적인 한식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테이블에는 삼겹살과 다양한 반찬이 가득 차 있었고 소주와 맥주가 곁들여졌습니다. 그는 처음엔 이 새로운 경험에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함께 앉은 사람들은 소주잔을 돌리며 활기찬 대화를 나누었고 분위기는 점점 더 무르익었습니다. 하지만 하랄트는 점차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독일에서의 식사 자리에서는 개인의 공간이 존중되고 각자 자율적으로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끊임없이 잔을 채워주고 특정 반찬을 권하며 더 먹어야 한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하랄트는 자신이 과하게 주목받고 있다고 느꼈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특히 한 연구원이 갑자기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그의 접시에 올려주었을 때 하랄트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호의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제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독일에서는 개인의 식사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적인 매너이기 때문이죠. 그는 자리를 함께한 이들에게 예의를 지키기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먹었지만 속으로는 갈등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저녁 내내 위축된 채 대화에 집중하지 못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이 작은 일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했을까? 그들은 분명 나를 환영하려는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한 건데 내가 과연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그는 이 일을 계기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음을 깨닫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한국인들의 사교 방식과 호의 표현 방식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연구자나 관찰자의 입장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관계는 단순히 개인적인 경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방식으로 형성된다는 것을요. 그들이 나를 위해 반찬을 덜어주는 것은 불편함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환대와 정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경험 이후 그는 한국인들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고 그들의 문화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는 하랄트를 더 깊은 배움과 성장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하랄트는 한국 생활 속에서 점점 더 깊은 이해를 쌓아가며 자신의 고정관념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의 정과 공동체 중심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제는 그것을 존중하며 즐길 줄 알게 되었지만 또 다른 시련이 그의 앞에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연구소에서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발표는 그의 학문적 경력을 크게 좌우할 중요한 자리였기에 그는 철저히 준비하며 만반의 태세를 갖췄습니다. 그러나 발표 당일 그는 준비한 자료의 일부가 번역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음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그 번역 오류가 발표 내용의 중요한 핵심을 왜곡할 수 있는 큰 실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발표 직전 머릿속이 하얘지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끝장이야. 모두가 내가 얼마나 준비가 부족했는지 알게 될 거야. 그는 좌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함께 일하던 한국인 동료 연구원 김수연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그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는 무슨 일이냐며 물었습니다. 하랄트는 자신의 실수를 털어놓으며 깊은 좌절감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그를 나무라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랄트 박사님, 괜찮아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함께 해결하려고 합니다.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수연은 동료들에게 빠르게 상황을 설명하며 하랄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 모두 자신의 업무를 뒤로하고 번역 오류를 수정하며 발표 자료를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하랄트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했고 결국 발표 직전에 완벽한 자료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발표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청중은 하랄트의 연구와 그의 발표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상 위에서 동료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는 개인의 실수는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팀워크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 순간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은 단순히 학문적 성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가 지닌 공동체적 가치와 서로를 도우며 함께 성장하려는 태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몸소 느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한국에서 단순히 학문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어요. 이건 제가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하지만 그의 한국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랄트는 이 사건을 통해 한국의 본질을 더 깊이 탐구하고자 하는 결심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결심을 실천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발표 이후 하랄트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단순히 연구와 학문을 위해 한국에 왔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배운 가치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혼자 산책을 하며 한옥마을에 들렀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운 날
전통적인 기와 지붕 아래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르신들의 잔잔한 대화 소리를 들으며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곳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세대 간의 연결고리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단순한 문화적 경험을 넘어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배웠습니다. 그는 독일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다가왔음을 느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한국에 더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일에서의 안정적인 연구직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한국의 대학교에서 제안한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삶을 더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받은 이 모든 영감과 배움은 저를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게 할 거예요. 그는 독일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한국은 놀라운 나라입니다. 여기서의 경험은 단순히 특별한 추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배운 정과 도전 정신, 그리고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만들어내는 그들의 태도는 앞으로도 제가 살아가며 실천하고 싶은 가치들입니다. 하랄트는 이후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에도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을 출판하고 강연을 통해 한국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치는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었죠. 이 나라와 사람들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매년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며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이 땅과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영상을 마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저에게 두 번째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도 한국에서 새로운 영감을 발견하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